5 언어 유희. 일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대로 들어가 볼게요. 일이 안 되면 마음이 뒤숭숭해지잖아요. 아마 새해에도 청취자분들도 막 새해 다짐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안 되면 오늘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새해 첫 에피소드로 준비했고요. 주인님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랑 아니면 뭐 잘 됐었을 때 어떤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 일을 시작하면서 MC를 하는데 잘 끝났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주변분들이 된 거네요. 네, 그럴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지만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그냥 이것도 다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하면서 내가 못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쌓아가시는 거군요. 네, 그냥 오히려 좋아. 이거 다 경험이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고 이제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네. 안 됐었을 때 혼자 해결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좀 받을 건가요? 저는 일에 있어서는 저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 일 말고 다른 문제들, 뭐 친구 문제나 뭐 아니면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일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군요. 네,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네, 그러면 네, 우리가 20대 때는 취업, 꿈, 연애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가장 맞아요. 3대 맨날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일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안 물어보는데 그럼 연애는 어때요? 저 연애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오히려 네. 연애도 왜냐면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 같아?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보죠. 근데 이제 일에 있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연애 같은 것도 어쨌든 남자친구와 나의 둘 사이에 사이만에 있었던 네, 일이기 있었던 때문에 일인데 그거를 네, 저희끼리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그 연애도 프라이버시인데 조금은 그렇지 그럼 않나. 남자친구가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연을 보낸다면 아, 사연 보내면요? 아니 제가 이 아, 네, 질문을 이런 게스트 건, 분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같이 들어보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저는 네, 항상 그런 고칠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피드백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해서, 아, 그래, 이제 내가 그런 거는 겸허히 이제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인정하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인정.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저도 짧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일이 잘 됐었을 때는 저는 기록을 해도요. 그게 음, 일기에다가 써놓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20대 때는 일기장이 슬펐거든요. 어, 힘든 일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너무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음, 40대가 되니까 좋은 일들도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음, 다시 보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냈구나. 음, 최근에 이제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좋았었던 게 아는 동생이 오빠는 매년 뭔가를 해냈었잖아. 이러면서 음, 연말 인사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았던 게 저도 나름의 이런 플랜을 짜잖아요. 네. 뭐 31살에는 뭐가 돼야지, 32살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지. 음,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넌지시 말했는데 음, 이루어지고 나니까 네. 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봤었을 때 음, 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음, 그래서 잘 됐을 때는 그런 걸 기록해 놓거나 써놓으면 그 감정이 되게 소중한 걸 느껴요. 음, 왜냐면 우리가 그때 그 순간의 기분은 진짜 막 좋은데 몰라요. 머릿속에는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막 웃거나 아니면 음, 사람들한테 자랑한 잔상은 남아있지만 네. 감정은 저장되지 않는데 글로 써놓은 거는 내가 뭔가 계속 혼자서 웃고 있었다. 뭐 이런 걸 써놓거나 아니면 음, 맛있는 걸 먹는데 너무 잘 넘어가더라. 뭐 이런 걸로 써놓으니까 좋았었던 것 같고 잘 안 됐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음악 같은 걸 듣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슬프거든요. 왜냐하면 20대 때만 네. 슬픈 줄 알았거든요. 네. 20대 때 실패하잖아요. 뭐 취업이 안 된다거나 그쵸. 아니면 네. 내가 뭔가 연애에서도 실패를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막 표현이 강하잖아요. 음, 울기도 하고 맞아요. 술도 마셔야 되고 30대 때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실패이기보다는 너무 큰 아픔들을 내가 겪지 못했던 일들을 한 번에 겪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친구한테 말하거나 술을 먹거나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네, 내 마음을 릴렉스 시켜야 된다. 네. 괜찮다라는 주문을 걸는 게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싶었고 다음 질문은 주인님은 혹시 진짜 안 됐던 에피소드 얘기해줘. 20대 때. 주인님 얘기하면 저도 뭐 하나 꺼내는 걸로 하죠. 전 사실 아직까지 엄청난 게 안 됐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적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보다 일단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닌 결정이죠. 어쨌든 제가 원래 계속 거의 10년 넘게 노래를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아나운서 일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일이고 그래서 항상 노래는 해왔지만 한켠으로는 아나운서 방송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둘 다 너무 재밌고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다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네, 그 두 마리 토끼를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일을 했었죠.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었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둘 다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면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를 시간이 갈수록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시간적으로 쫓길 때도 생기는 거고.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사람이 조금은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체력적인 거거나 나의 그 신경이 거기로 쏠리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되려 화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네, 어느 날 맞아요. 갑자기 아프거나 어느 날 맞아요. 갑자기 두통이 오는 거야. 아, 왜 내가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저는 살면서 편두통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저는 음. 편두통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두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팠군요. 그래서 이게 누가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이 한 일주일 넘게 가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 이상해서. 너무 혹시라도 이렇게 신경이 쓰니까. 네, 저는 그 종양이나 뭐 이런 게 생긴 줄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는데 스트레스성 편두통이 심하게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에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게 편두통으로 딱 발현이 됐나 보네요. 네. 근데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던 걸까요? 네, 약은 먹고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행히도. 나와서 다행이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아, 그래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를 계속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여행을 하거나 기분 전환을 해서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1년 내내 받는 사람들은 진짜 그게 편두통 말고도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을 보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는다거나 그런 동생들 연락 받았을 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30대, 20대 후반이면 건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프다는 거는 외부적인 압력과 이 내부에도 내가 이렇게 맞아요. 복합적인 무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다 건강의 악화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음 아팠지만 또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마음들이 맞아요.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잖아. 맞아요. 저는 진짜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안 됐던 거는 취업인 것 같은데 이건 기억나요. 엄마한테 했었던 얘기예요. 가장 내가 이제 도전하고 싶었던 회사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날 저는 혼자 사는데 고향에 내려갔어요. 이제 진짜 힘이 드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네. 아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리고 뭔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산 게 후회가 된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딱 들었냐면 열심히 살려면 인맥도 포기해야 되고 다른 취미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꿈을 향해 갈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 경제적인 것도. 맞아요. 그만큼 맞아. 지금 취업 시장이라는 게 1차 시험, 2차 면접, 3차 뭐 어떤 걸 4차까지 가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친구도 못 만나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지.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취업할 때 드는 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학원을 간다거나 면접할 때 필요한 돈들. 이런 것 때문에 아껴 쓰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딱 그 얘기 하니까 엄마가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후회를 하긴 했어요. 왜요? 엄마한테는 하면 안 될 말인데 아, 엄마가 들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이렇게 타지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사는데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된다 그러면 인생을 열심히 산 게 후회가 된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 입장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또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음. 그게 왜 나왔냐면 제가 그걸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 써놨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해보고 싶었던 말이었고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뭐 이번엔 어땠어? 안 힘들었니?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끔 이 뇌에서 잘못 작동이 된 거죠. 네. 이 말 엄마한테 해야지 하고 했는데 아, 다시 서울 오면서 괜히 했었나? 음. 했었던 것 같아서 좀 아팠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도 나름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진짜 하나만 보여요. 네. 자기 꿈만 보이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만 보이거나 지금 20대 분들이 그것도 좋지만 저처럼 조금 더 넓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은 물어보잖아요. 학교 후배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꿈을 꾸는 후배들은 물어보면 좀 다른 것도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무조건 이겨요. 이 경험이라는 건 근데 자기가 쌓는 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주인님은 진짜 실패를 계속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을 쳐야 된다. 어디로 도망칠 것 같아요? 도망친다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주인님도 꿈을 꾸는데 나도 모르게 실패를 계속하고 나도 모르게 슬럼프가 온다거나 좌절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저는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그런 것 장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집 주변밖에 없긴 한데 뭐 제주도나 아니면 동해 바다라든지 근데 정말 여수 밤바다 이런 데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저는 근데 사실 아직 막 그 멀리까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 그러면 찾아주길 바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주변에서도 감지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실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때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실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인님이 걱정돼서 뭐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들이 연락이 올 거잖아요. 네.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저 당연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알아주라. 그래서 내가 혼자지만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집에는 들어와야지. 네,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연락이 아예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부재를 모르는 거면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러면서 은근히 기다릴 것 같아요, 연락을. 그러면 언제는 진짜 도망칠 것 같아요. 그냥 가정했었을 때 이런 것까지 겪으면 뭐 실패를 3번 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뭔가 금전적인 게 다 사라졌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계속 다른 거 이제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던 거대로 계속 뭐 중간에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끊어야 되잖아요. 많은 걸 포기했었을 때. 네. 그랬는데도 계속 실패를 계속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했었을 때 가장 현타올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최종 면접 떨어졌을 때. 저 이게 제일 진짜 무서워요.
사실 1단계부터 뭐 많으면 4단계, 5단계까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차나 2차에서 떨어지면은 별로 그게 타격이 없을 것 임팩트가 같아요. 적어요. 근데 이제 정말 최종이면은 나도 사람인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다 기대해요. 사람이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 기대를 하잖아요. 어쨌든 네네. 이 3명, 만약에 최종에 이제 3명, 예를 들어서 3명이 올라갔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돼? 이제 여기 그렇게 3명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똑같이. 거기서 제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제일 현타가 온다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느껴보니까 왜 현타가 올 수밖에 없냐면 최종 면접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이제 다니는 상상부터 하거든요. 출근할 때 뭐 입고 가야지. 진짜 합격하면 그럴 것 부모님한테 같아. 뭐라 해야지. 이런 머릿속의 음.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 진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 근데 이 모든 상상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아니면 최종까지 올라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겨낸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뭐 1000명, 2000명 중간에 그래서 뭔가 1차 시험 보고 나서 뭐 200명, 100명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30명. 30명 이제 3명.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3명 안에 내가 왜 못 들지라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이 충격화가 그럴 것 현타처럼 같아요. 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공채 시장이라든지 취업 시장이 20대들한테는 겨울이잖아요. 네.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신호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고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터널은 끝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런 생각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씩 얘기해 주죠. 저는 이제 30대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님은 20대를 달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실패라든지 일이 내 마음처럼 안 됐었을 때 얻는 것들. 그 일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훈을 이제 삼아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제 자존감을 자꾸 지켜주는 거죠. 주문을 걸어야 주희야 되네. 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희야 너 못한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조금 그냥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냥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돼. 채우면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참.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갈게요. 30대니까. 네.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어릴 때는 제일 싫은 말이었거든요. 네. 포기는 이제 막 배추 셀 때나 하는 거지. 막 그런 이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패기가 넘치잖아요. 20대 때는.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후반까지 제가 30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가장 느낀 게 깔끔한 포기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기가 내 자존심처럼 꽉 잡고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도 포기를 안 하면 가장 좋은 거죠. 네. 왜냐면 뭐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포기해도 괜찮다고. 포기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패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건 실패이기보다도 내가 뭔가 한 단계 성장하거나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색 질문 또 2가지 정도 준비했어요. 함께한 프로젝트나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이끌어졌어요. 근데 이제 주인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모든 팀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분들은 내 탓을 하지? 왜 나 때문에 일이 어긋났다고 하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군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마음은 그렇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내가 진짜 별로였나? 내가 정말 이 팀에 폐해를 끼쳤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2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게 정상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이 팀에 제가 막내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덤탱이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막내 네, 너가 그쵸. 한번 그러면은 다 책임져.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제 내가 막내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이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주인님 MZ 세대 넘겨야죠.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왜요? 요즘에는 그렇게 대답 안 하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혼자서 책임지라 그러면 오히려 저 퇴사할게요 이러나요? 퇴사할게까지 안 하고 같이 그 뭘 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겠죠. 음. 이거는 내 오.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그러니까 3명이 입을 맞추든 4명이 입을 맞추든 시작할 때 4명 5명이라는 거는 같이 뭘 하라고 던져준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팀플 할 때. 팀플이거나 했었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다 같이 협력하면서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윗사람도 다 알지 않을까요? 어쨌든 두 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굳이 그쵸. 신경 쓸 그게 밑에 아니니까. 사람들까지 다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4명이 그렇다고 하면 4명 말 듣고 1명을 그냥 너 성과에서 나쁘게 주는 거죠. 성과 평가를 할 때. 너 일 못했었으니까 다음에 뭔가 보너스를 받거나 했을 때 덜 주는 거거나 승진할 때 기회를 안 주는 거고. 헐. 근데 진짜 잘 보는 사람들은 이놈들이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거구나 보면서 5명한테 똑같이 주는 거. 근데 이런 상황들이 대학교에서부터 직장 생활부터 많이 나타나요. 저도 많이 느꼈던 게 학교 생활할 때 프로젝트 하라 그러면 모든 조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조를 만나는 건 우리가 행운이라 불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어느 정도 능력치가 있어서 다 잘하는 조를 만나는 거는 저 행운이죠 정말. 4년 내내 행운이어서 없었던 것 만나는 거고 꼭 한 명이 안 맞거나 아니면 2-3명이 딴 걸 많이 하거나 다른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조문을 해서 시간을 맞추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여기에서 맞는 성과를 기말고사까지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적은 거고 회사에 가서도 프로젝트가 하나면 다행인데 3개, 4개 겹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을 때는 진짜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난 여기 미친 듯이 했는데 3명, 4명이 다 나보고 잘못했대. 그럼 레이저를 쏴야죠. 맞아요. 너들은 뭘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잘 보면 모든 조직 생활이 그렇지 않겠지만 계속 어떤 하나의 굴레를 만들고 누군가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만들어버리면 그 조직은 성장을 못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책임이 너무 커져버리고 성향에 따라서 주인님이 아까 2개 다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사회는 만만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현실은 진짜 더 정글이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부조리한 게 보이면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아니다 싶은 거는 윗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서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환경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은 이제 다 해야지 하다가도 만약 정말 막상 그 상황이 닥친다면 못 하는 거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색 질문이었으니까 뭐 우리가 재밌게 얘기한 거고요. 친한 지인이 사업 진로, 학업, 연애 등이 안 된다고 이제 털어놨어요. 주인님한테. 네. 주변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 네. 진로부터 얘기해줘.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뭐 지인이 있다. 아, 딱 그 질문이 제 작년 이 시즌에 제가 느꼈던 거였거든요. 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고민들을 좀 했겠네 그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친구들은 아직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딱히 고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성악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 무조건 유학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학교 대학원을 다녀서 뭐 한국에서 그냥 박사까지 한다던가 조금 더 진로에 한 단계 성장하게 가는 게 많은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취업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좀 있는 문제여서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상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한 지인이 잘 안 되면 물어보는 거죠. 주희야, 나 대학원 갈까? 취업할까? 근데 저 같으면 너가 진짜 하고자 하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럴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뭐 취업해서 돈을 빨리 버는 거 아니면은 너의 지금 이 전공을 좀 더 살려서 이거에 좀 더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랑 꿈이랑 갈등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연애랑 뭐랑요? 꿈. 꿈이랑. 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 꿈 앞으로 다가가면서 연애를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얘기하기 좀 편하긴 하겠네요. 네, 사실 그러면은 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연애를 아예 안 했었어요. 제가 이제 노래로만 이제 아예 했을 때는 내가 이 노래로 승부를 봐서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승부를 봐야겠다 했는데 그거는 정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연애를 그래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오는 사람을 막지 마라. 왜 그게 오는 중요한 사람을 거군요. 막냐? 저는 그게 살짝 후회돼요. 어렸을 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막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되게 핑계거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내 지금 나름대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다. 연애랑 꿈이랑은 다른 거다. 연애를 하면서 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꿈이랑 연애는 별개다. 연애는 만약에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보기도 만나보고 하고 또 내 막을 필요는 생각들이나 없다. 내 마음들도 조금 더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막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는 사람을 막는다. 그거는 좀 주인이 아직 어려요. 네, 충분히 아니 또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아마 20대 때 이런 여러 가지 머릿속에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나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학업을 더 해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 취업을 하다가도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 아니면 갑자기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거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누군가는 가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유학 간다 해도 맞아요. 2년 3년 갔다 오는데 누가 가라 그래요. 그랬었을 때 고민이 되지만 이럴 때는 진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좋고 맞아요.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도움을 받는다면 경험을 해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맞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스스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이 20대를 아름답게 보내지 네. 않을까.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결정이었다. 네. 오늘 1시간 좀 넘게 얘기했는데 주인님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 2023년 들어서 올해 첫 게스트로 와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팟캐스트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때도 항상 그 방송 끝나고 나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잘 안 했던 생각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도 하고 생각이 조금 확장되어 가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감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솔루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조금 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방송을 처음 했었을 때는 응집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해주고 있긴 한데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크지 않았는데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면서 네. 지금은 진짜 많은 분들이 들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12월 3주 참가는 그 한 주에 거의 3만 명 정도가 듣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저의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를 느끼면 나도 모르게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 갑자기. 뭐 이거를 비유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에 3만 명의 손님이 온다 생각하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쵸. 저는 지금 이 사이라는 방송을 열면서 청취자분들이 그만큼 오는 거라고 느낀 거죠. 만나지는 못하지만 댓글도 남겨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인스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니까 그랬었을 때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하자. 말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잘해주고 싶다. 그거를 이루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편집을 하잖아요. 네. 어느 날은 말을 다 듣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했지? 아니면 내가 게스트 분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도 피곤한 날도 있고 나도 일 끝나고 와서 집중해야 되지만 딴 생각이 들거나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어떨 때는 막 감기가 걸려서 기침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니까 저는 오늘 가장 좋았던 게 주혜님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오늘로써 아마 3번째 오시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하신다니까 뭐 다음에 모실 때는 조금 더 성장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말을 너무 잘하는 분이 되어서 또 오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았었던 게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2023년이 되고 사이 로고를 바꿨어요. 그래서 사이의 대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마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 로고 그러니까 이 대문을 바꾼 게 딱 3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연말 마무리하면서 그냥 바꾸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디자인 작업했어요. 예전에는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같이 하는 동생들한테 이거 괜찮아? 아니야.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도 단톡방에 올려서 이 로고 참 괜찮아 물어봤는데 네네. 이번에는 일단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바꾸고 다 올려놓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고 올려놓고 댓글에다가 바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남겼어요. 인사로. 그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2023년은 또 새로운 해고 내가 새로운 게스트분들 아니면 작년과 재작년에 오신 분들을 또 모셔서 맞이해야 되는데 단장을 한 거잖아요. 네. 오늘 방송 또 들어주시는 게스트분들과 청취자분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며 2023년 12월까지 잘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이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의 인스타 422POD와 이메일 42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내래의 공식입니다. 게스트분과 또 같이 할 방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